지금 신한대학교 4학년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이준서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자리이고요. 제가 첫 번째 자리 때는 사실 너무 떨리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어서 좀 횡설수설 말을 해서 오늘은 조금 더 말을 잘 해야지 하고 고민하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연구직을 좀 꿈꾸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연구인지 또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와서 이 연구직을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처음에는 저는 입학 당시에는 치기공학과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학생은 사실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미술을 준비하던 학생이었고 이제 미대에 가고 싶었던 학생이었어서 이제 입시를 위주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입시를 이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은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좌절해 있던 시기에 이제 부모님의 권유랑 또 뭐 오빠도 같은 쪽에서 이제 일하기 때문에 저한테 치기공사가 돼서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거기에 수능을 하고 시작했던 게 치기공학과였어요. 근데 제가 왜 신한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었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되게 늦게 결정을 내린 터라 이제 정시도 다 끝난 상태여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추가 모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 했었던 데가 대구였어서 대구로 갔고요.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인데 이제 대구에서 학교 생활을 하니까 정말 혼자서 되게 외롭게 학교 생활을 1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혼자 우울하게 지내면서 일단은 내가 그냥 학업에 좀 충실하게 그냥 공부부터 해보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제 마인드셋은 그냥 뭐 엄청난 열정으로 하진 않았고요. 그냥 점수 잘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공부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인드셋이 되게 한번 크게 바뀌었던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저희 그 대구 보건대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분을 데려와서 이제 강의를 듣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성진 교수님이라고 홍콩대학교에서 이제 치과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되게 일반 그런 기공사의 루트랑은 되게 다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간면 생체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또 막 바이오 공학에도 연구를 하시고 저는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저랑 멀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그러고 딱히 처음에는 집중을 해서 듣지 않다가 뭔가 저랑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데 그 비슷한 생각에서 출발해서 지금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길을 걷고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감명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면허 따서 기술자로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내가 가장 그렸던 베스트의 삶일까? 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때 목표가 이제 해외 취업 하나였거든요. 해외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뭐 당연히 기공 그런 실습도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 교수님께서 저한테 너 한번 이제 시카고에 있는 큰 기공소에 가서 2달 동안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이거는 꼭 잡아야 되는 기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종강 2주 전에 급하게 이제 비행기 티켓, 뭐 숙소, 뭐 비자 이런 거를 다 빨리 준비를 해서 종강을 시험 치고 종강하자마자 바로 그냥 시카고로 넘어갔어요. 시카고로 넘어갔을 때 그때 저는
배운 게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귀국한 순간부터, 도착한 순간부터 저한테 바로 일을 던져주셨어요. 그 일이 이제 자체 회사에서 쉐이드 가이드를 그 당시에 이제 개발 중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쉐이드 가이드를 저보고 이제 만드는 걸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쉐이드 가이드를 그때 당시에 잘 알지도 못했고, 이게 환자의 치아 색깔과 이제 대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견본이잖아요. 그랬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쉬운 이제 글레이징부터 해보고, 글레이징을 좀 잘 하게 되니까 스테이닝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컨투어링도 조금씩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에 충실히 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서 이제 저한테 그런 덴처를 만드는 방식을 너가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디지털로 덴처를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디지털 수업을 제가 듣지 않았던 터라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 때 저는 이제 덴처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보는 실습이 있었어서 그 수작업으로 하는 그 과정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뚝딱 기계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그렇게 기계로 만들어내는데도 환자의 구강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환자가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그게 저 너무 이렇게 쉽게 기공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들면서 이제 배움에 되게 충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2달을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상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일상을 보내고 두 번째 실습이었던 이제 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실습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대학병원 안에 있는 기공실이었거든요. 그 기공실에서 제가 이제 또 2달 동안 그 선배분과 같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공물을 이제 제대로 만드는 느낌보다는 그 치과 의사와의 그런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했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기공물의 결과보다는 뭔가 빨리빨리 그 오더에 맞추는 뭐 컨투어링 아니면은 이제 뭐 어답을 맞춘다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 보철물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럴 시간이 적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실습을 하고 이제 3학년이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심적으로 좀 루즈해지더라고요. 어쨌든 2년 동안 공부도 하고 실습도 2번이나 갔다 오고 이러니까 조금 루즈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 졸업 전에 한 번 더 이 교수님 말씀 듣고 가라 하셔서 그분을 또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초반에는 되게 멀게 느껴졌던 그 강의가 3학년 때는 되게 갑자기 와닿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뭐 공부를 많이 해라, 기술을 더 빨리 알아봐라, 이런 말보다도 마음가짐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신기술이 있을 때 아니면은 새로운 우리가 접하지 못한 기술이 빨리빨리 들어올 때 기공사나 의사들은 그거에 있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 기술에 잠식될 거라는 어떤 위험성을 느끼면서 조금 이제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기술이 들어올 때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가끔 이제 무서운 순간을 느끼지만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연구를 또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뭔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받고 마지막 실습인 3학년 때 기공소에 이제 가게 돼요. 서울에 있는 기공소에 가게 되었는데, 서울의 기공소는
기공실이랑은 또 달랐어요. 환경이 또 달랐지만 미국에 있던 기공소 환경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용하는 기계나 아니면은 그 벤처를 만드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또 달라서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실습은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좋은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쓰게 된다면, 그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술을 쓰게 된다면 훨씬 더 다른 좀 좋은 방향으로 이 덴처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환자도 그렇고 아니면 만드는 기공사도 그렇고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2학기 때 제가 국시 면허를 이제 봤어야 됐기 때문에 국시에 매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면허는 어쨌든 땄고 제 동기들도 면허를 다 따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저는 그때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취업 빨리 해버릴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누구 교수님이 하시는 기공소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 나는 월급 어느 정도 받고 작업 환경은 이래. 나는 퇴근은 언제 하고 출근 이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위기감이 저도 느껴지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때 다시 초반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서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냥 돈 잘 받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게 정말 내가 내 인생 한 번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하나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뭔가 내가 엄청나게 사회를 뒤바꾸겠다는 몰라도 그래도 이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환자도 사실 편해지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구강을 시적을 한다고 쳤을 때 인상을 뜰 때 수동으로 이제 기존 수작업으로 뜨는 것보다는 이제 뭐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뜨면은 보다 더 정밀하게 뜰 수 있고 그리고 작업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일단 3년 배운 거 그냥 버리지 말고 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1년 더 공부를 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연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학교에 와 있고요. 이 학교에 오면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가 무엇일지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환자 구강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그 재료가 환자 구강 안에 아주 생체에 적합적으로 잘 맞으면은 그게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또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 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신기술 많잖아요. 요즘에 뭐 AI도 있고 다른 기술도 많은데 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야 뒤처지지 않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서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학생이긴 하지만 오늘 정말 좀 마음가짐을 오늘만큼은 교수의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좀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하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되게 저한테는 하나의 또 기회고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저는 제가 막 엄청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뭔가 내가 뭔가를 막 바꾸겠다 이런 마음도 좋지만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충실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이 세상을 좀 더 밝힐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편해지고 이롭게 할 수 있을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